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물백과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며 23 아이덴티티, 식스센스, 언브레이커블, 사인 등 밀도 높은 연출과 독창적인 반전 컨셉을 선보여온 오늘의 인물 나이트 샤말란 소개해드립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1970년 8월 6일생으로 인도 마드라스에서 태어나 6개월 뒤 펜실베니아로 건너온 인도계 미국인 감독이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원래 의학을 공부하다가 영화로 전공을 돌렸다고 한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 아버지는 심장 전문의,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17살에 처음 만나 22살 되던 해에 결혼한 동갑내기 아내 부하바나도 의사다. 친척까지 포함하여 의사가 12명인 집안이다. 나이트 샤말란은 17살이 되자 그는 친가와 외가를 합쳐 모두 12명의 의사를 배출한 집안의 출신임에도 명문 의과대학의 장학금을 마다하였고 그 대신 뉴욕대학교에 진학하여 영화를 전공했다. 나이트 샤말란은 다들 의사인 가족들과 식사하다가 선천성 고혈형성 부전증과 같은 병에 대한 논문을 보고 만화 같은 상상력의 언브레이커블 3부작에서 미스터 글래스가 앓고 있는 증상을 구상하게 됐다고 한다. 나이트 샤말란은 10살 때부터 그의 고향인 필라델피아에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16살이 되었을 때 45번째 단편 영화를 완성했을 정도다. 나이트 샤말란은 1989년 뉴욕대학교 티슈 예술대학교에 입학하여 1992년에 졸업하였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 자신이 카메오로 한 번씩 출연하는 것이 본인 작품 특징 중 하나이다. 그냥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조연으로 역할을 한다. 식스센스에서는 콜의 주치의로 출연했고 언브레이커블에서는 브루스 윌리스에게 검문을 받는 마약 거래상으로 출연했다. 사인에서는 주인공의 아내를 차로 치어 죽인 사람으로 나오고 빌리지에서는 마지막 신문을 읽는 감시원, 레이디 인 더 워터에서는 주인공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나온다. 23 아이덴티티에서는 플래처 박사와 함께 CCTV를 돌려보던 제이로 나온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 대부분의 영화들이 자신이 자라온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곧 개봉 예정작인 올드는 나이트 샤말란 감독에겐 처음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하였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는 항상 외계인, 초능력, 유령 등 초현실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드라마의 호흡이 굉장히 긴 편이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1999년에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촬영한 스릴러 영화 식스센스가 초대박을 치면서 헐리우드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된다. 사실 식스센스는 흥행 수익이 7천억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수익이라 저예산 제작비 취급당하지만 제작비 500억이면 헐리우드에선 평균급 제작비이며 영화가 브루스 윌리스의 출연료를 제외하면 딱히 돈 들어갈 곳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보면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식스센스는 고예산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예산 영화라고도 할 수 없었다. 식스센스나 사인이 인기몰이를 할 때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뒤를 잃을 만한 제목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 이후 기복이 심해서 워쇼스키 자매와 함께 용두사미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리기도 했었던 감독이다. 한때 미국 현지의 모 네티즌 증언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그럴듯한 영화 트레일러가 나와서 관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감독으로 나이트 샤말란 이름이 뜨자 상당수가 그냥 이유 없이 웃었을 정도로 평이 안 좋았다고 한다. 악평의 이면에는 식스센스가 지나치게 성공한 나머지 관객들과 홍보사의 관심이 죄다 반전 엔딩에 초점을 맞추게 된 탓이다. 이 영화의 잘못은 아니지만 식스센스가 너무 성공하다 보니 영화의 줄기를 보지 않고 결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주냐에만 집착하는 관객들이 대거 양산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2013년에는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인 제이든 스미스 주연으로 애프터 어스가 개봉하였지만 로튼 토마토 지수 12%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면 한국의 망신거리라고 평가되는 영화 중 하나인 D1은 29%, 망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트랜스포머 4는 18%인데 애프터어스는 이것보다 평점이 낮았다. 애프터어스 영화 내용상 쓸데없이 놀라는 장면과 뻔한 장면들의 연속, 말도 안 되는 고정들, 저예산 영화급으로 보이는 어색한 CG 덕분에 샤말란과 스미스 가족의 추억 남기기라는 평만 남기고 말았다. 심지어 흥행도 참담한 수준인데 그나마 해외의 흥행에 힘입어 아주 망하지는 않고 제작비 1억 3천만 달러에 전세계 흥행 2억 4,600만 달러를 거두면서 본전치기에 근접한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헐리우드에서 아직 샤말란 정도라면 망했다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애프터어스가 본전치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VOD 등 2차 수익이 괜찮아서 극장 수익으로 간신히 본전치기 하는 수준이라면 최종적으로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샤말란 영화에서 정말 쫄딱 망하는 영화, 회사를 말아먹은 영화는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 샤말란이 찍은 영화들은 평가는 갈릴지언정 흥행 결과로 보면 충분히 본전 회수 및 수익을 거두었다. 최고 대박작인 식스센스를 빼도 사인이 제작비 7,200만 달러에 전세계에서 4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빌리지가 제작비 6천만 달러에 전세계에서 2억 5,600만 달러의 흥행, 기대에 못 미친 흥행이라던 언브레이커블조차도 7,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세계에서 2억 5천만 달러, 해프닝도 제작비 4,800만 달러로 전세계에서 1억 6,40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하였고
거의 유일하게 레이디 인 더 워터만이 제작비 7,200만 달러에 흥행 수익 7,200만 달러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심지어 평이 가장 나쁘다는 라스트 에어밴더조차도 제작비 1억 5천만 달러에 일단 전세계에서 3억 2천만 달러를 거두면서 그럭저럭 본전을 뽑았다. 여기에 감독이 아닌 각본 제작을 맡은 제작비 1억 달러짜리 영화 스튜어트 리틀과 제작비 1천만 달러짜리 저예산 호러 영화 데블도 각각 전세계에서 3억 달러, 6천만 달러를 거두며 성공하였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2015년에는 저예산 공포영화 전문 제작사인 블럼하우스와 손잡고 더 비지트를 감독했고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다. 블럼하우스는 독특한 소재의 저예산 영화를 짧은 시간에 여러 편 만들어서 몇 배의 흥행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블럼하우스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연달아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2010년대 이후 헐리우드에서 가장 각광받는 영화사이다. 너무 길어지니 블럼하우스는 별도로 다루겠지만 대표 영화를 몇 개만 말하자면 파노라마 액티버티 시리즈, 제임스 완 감독의 인시디어스, 조던 필 감독의 겟 아웃, 해피 데스 데이, 나이트 샤말란의 비지트와 23 아이덴티티 등이 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 더 비지트 평가는 로튼 토마토 63%의 호불호가 갈리는 수준까지 회복했고 제작비는 겨우 500만 달러밖에 안 되었는데 북미 6,520만 달러, 해외 흥행까지 9,845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흥행은 충분히 성공했다. 비지트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오랜만에 재기하도록 도와준 효자 같은 작품이었다. 2017년 개봉한 23 아이덴티티는 시사회에서 상당한 평이 나왔고 로튼 토마토, 메타크리틱 등 평론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순수 수익으로는 제작비 4배, 극장 배분 수익을 제하더라도 제작비 2배에 달하는 수익을 개봉 첫 주차에 올리며 흥행 재판도 터졌다. 개봉 2주 만에 북미에서 1억 달러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였고 결국 북미에서 최종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니 제작비 900만 달러짜리 저예산 영화임을 생각하면 초대박이었다. 릴리즈 이후 13년 만에 북미 박스 오피스 1위 및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완벽한 부활이라는 평을 듣더니 결국 전세계 흥행 2억 7,600만 달러를 넘기는 초대박을 이뤄냈다. 23 아이덴티티 마지막에 예고했던 것처럼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의 속편인 블레스를 2019년에 개봉했다. 블레스는 로튼 토마토 지수 37%로 전작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라스트 제다이를 별 2개로 호평한 평론가가 만점을 준 사례도 있을 만큼 전편 두 작품에 비해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작품이다. 블레스는 개봉 첫 주부터 흥행에 성공했다. 북미 흥행도 1억 달러를 넘겼고 해외 흥행 다 합쳐 2억 4천만 달러를 넘겨 제작비 12배에 이르는 대박을 거뒀다. 여기에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예전 작품들도 그랬지만 감독의 사비를 제작비 일부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둬들었다. 여담으로 봉준호가 괴물을 시리즈로 이어나갈 감독을 뽑아야 했다면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올드보이의 추억을 맡은 김민석 감독 혹은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라고 말하였다. 샤말란 감독의 영화는 대체적으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세계적인 권위의 프랑스의 영화 잡지인 카예 디 시네마가 꾸준히 지지해온 작가주의 감독이며 매니아층도 탄탄하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더 위치, 23 아이덴티티, 넷플릭스 퀸스 갬빗의 배우 아니아 테일러 조이가 영화 감독 작업에 관심을 보이자 촬영하면서 찍은 분량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너라면 어떻게 찍겠니? 하고 묻거나 테일러 조이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 괜찮다고 하거나 그 장면에선 그 아이디어가 잘 안 맞는다 하거나 하는 식으로 조언을 잘 해주며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중에서 아이언맨 1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다. 무언가 관련성은 적어 보이지만 참고로 아이언맨 1의 감독 존 파브로 역시 토니 스타크의 경호원 해피 호건 역으로 출연했다. 서프라이즈 인물백과에서 오늘은 나이트 샤말란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놀라운 인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